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또 주목되는 섹터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인데 가로 열고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완성차는 현대차하고 기아잖아, 그죠? 네네. 옛날에 우리가 대우차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예전에 쌍차, 지금 뭐죠? 이름 바뀌었는데, 그죠? 있긴 합니다만, 그죠? 네네. 어쨌든 현대차가 메인이니까. 보면 사실은 이 현대 기아차는 완성차는 그동안 미스테리였잖아요. 실적은 엄청 좋은데 맨날 실적 나오면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네네. PER 뭐 4배, 5배,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좀 포텐이 터지는 듯한 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슈가?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네. 밸류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연초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걸 밝히면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연초에 강했었던 이유가 돌아보면은요, 그 배당 기준일이 원래는 이제 연말에 잡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 회사가 네. 정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을 갖다가 23년 배당 기준일이 2월 말로 잡혔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월 말 되니까 분기 배당 또 나와버리고 하니까 이게 그때 이제 사면은 네.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거의 10,000원대 가까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기말 배당이 7,000원대 나왔었고요. 7,500원인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1분기 배당이 2,000원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그 배당을 하고 또 기대감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혼다라든지 그다음에 토요타 같은 데가 네.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폈던 거죠. 왜? 주가들이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동안에 다들.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주주 환원율로 보면은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120%대예요. 그러니까 번 돈 다 주고 더 준다는 있는 돈 더 빼가지고 뭐 자사주도 사고 뭐 배당도 주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많이 이제 했는데, 그렇죠. 그 GM이 보니까 최근에도 100억 달러 자사주 사고 나서 마무리 되자마자 또 60억 달러를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있지만은 일본의 혼다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은 배당 성향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주가 그 당시에 뭐 2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17만 원, 18만 원 이럴 때 작년 거 연간으로 배당하게 되면 11,000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은 괜찮았죠. 그런데 일본은 50%대, 미국은 120%대.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배당 성향이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 예. 자사주 배당 다 예. 포함해서 예.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표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어느 기업보다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이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다가 네. 현대차 기아에서 이건 당연히 하겠네라는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올랐긴 했지만 PER로 보면은 연초만 해도 뭐 4배, 3배. 그러니까요. PBR로 따져도 뭐 0.6배, 5배 뭐 이런 상황이었었고, 주가 상승의 동력은 충분히 갖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내연기관에서도 항상 저가차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싸구려 차 만드는 이미지. 그래서 내연기관에서는 절대 인류가 아닌 자동차로 인식이 됐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버리면서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마진율이 확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이제 뭐 다른 중저가 승용차 10대 파는 것보다 마진이 더 좋다고 그 했었거든요.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게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가지고 현대차의 강점이 뭐냐면 글로벌에서 그 하이브리드 카를 제일 잘 만드는 건 토요타입니다. 예. 토요타는 업력도 오래됐고. 그런데
많이 따라붙어가지고 토요타만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전기차가 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가 다시 부각됐는데 그 효과도 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하이브리드 쪽을 굉장히 많이 팔게 네. 됐고 또 하이브리드 내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또 팔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진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도 EGMP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양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상반기에 판매량 기준으로 3위예요. 현대기아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5월달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한 60% 7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현대기아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인도법인 뭐 IPO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더 탄력을 받았죠. 인도법인 IPO를 네. 하게 되면은 그게 신주 발행이 아니고요. 네. 구주 매출인데 100%를 갖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에 IPO 하게 되면은 그 파는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4조 원을 뭐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기대감을 지금 그렇죠. 부추겨주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 주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서는 신변의 변화가 없고 잘 건재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정문구 그 왕 회장님 관련해 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고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그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 굳이 도요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주가가 되게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 안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서류 조작한 것들 때문에 지금 도요타 쪽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투자했던 물량들이 좀 빠져서 현대차로 좀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의 계열사들 부품주 이렇게 사실 자동차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현대차가 이제 30만 원 뭐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최근에 TP를 한 4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좀 재밌는 게 그동안 기아가 현대차하고 할 때 기아가 굉장히 더 주목을 받고 올라왔는데 최근엔 또 다시 사실 현대차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 현대차가 60조고 기아가 51조네요. 그러니까 기아 시총이 굉장히 커졌네. 옛날 같으면 절반 정도 아니었을까 심리적으로. 그죠? 근데 기아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다시 현대차가 부각되는 건지 완성차 중에서는 어쨌든 이 자동차 중에서는 제일 주목하는 건 어쨌든 현대차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대차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 또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재하신 분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하고 첫 번째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결국 현대차를 지배해야지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분이 제일 많은 주식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비스인 거예요, 모비스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제 건재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럴 때 거죠. 이제 글로비스가 이게 많이 되고 정의선 뭐 글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쪽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둘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이게 지배구조 문제를 좀 사실은 털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몇 차례 현대차 그룹도 하려다가 뭐 외국 주주들도 반대하고 이래서 좀 삐걱거리는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게 재벌가에서 지분 정리라고 하는 게 항상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거를 예측하고 뭐 사실 간다는 것보다는 여평을 보면서 자동차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죠. 네네네. 네. 일단은 지금 실적,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 밸류 재평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직은 좀 여력이 있는 데다가 도요타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좀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쪽을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자동차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연기관 지금 팔 수 있는데 안 팔아서는 안 되고 가장 그래도 수익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게 고가화되고 그러니까 중저가만 팔다가 갑자기 제네시스 브랜드가 확 커져버리고 또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뭐 타이거 우주 이슈도 맞아요.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를 제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업이 또 글로벌하게 봐서 몇 개가 몇안 없어요. 되고. 근데 현대차가 잘 팔아요. 제품 믹스가 좋은 거죠. 네. 그죠? 네. 거기다가 전기차도 만약에 전기차가 지금은 캐중 구간에서 그러고 있지만 이게 확 올라온다. 네. 그럼 양산 능력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또 저기 조지아 공장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수소차 뭐 좀 시간 이제 틀려 하겠지만 수소도, 예.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 130만 대 미국 현지에서 뭐 예. 판매하겠다,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좀 그 내연기관에서는 좀 많이 뒤졌었다 그러면 네. 현재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돼 있고 잘 구성돼 있고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만약에 전기차 쪽이 확 커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해서 같이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는 향후 3년간 자사주 소각 계획이 발표가 났어요. 근데 현대는 그게 아직 안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 들어오겠다. 돈 많이 쌓여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2021년 초에 지금 수준의 고가가 한 번 있었나요? 그때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때도 예를 들면 한 장중 기준으로 하면 28, 9만 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고 그죠? 탈락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맨날 피크어 나오고 지지부진했다가 올라간 흐름들이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부품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부품주. 저는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현대차가 좋아지면 그 수혜를 받을 수 네. 있기는 한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탄력은 또 부품주가 더 강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흐름이 좀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그 반대에 대한 리스크도 그 최근에도 보시면 부품주가 급등을 했다가 현대차는 이렇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맞아요. 그림인데 예, 부품주는 급등했다가 도로 제자리 근처까지 빠져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잘 타실 수 있다 판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주를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현대기아 내에서 같이 성장을 하는 현대그룹 내에서 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비스도 부품주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 말고 현대위아라는 회사도 있고 여전히 조금 옆으로 더 가면 반개 쪽에 보면은 이제 한라 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조금 안정돼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그 가벼운 종목해서 단기에 수익 내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뒷목 잡을 일이 많습니다. 현대차 뭐 이런 기업 가지고도 충분히 사실 그죠?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도 지금 주가가 16만 원대 아마 후반 17만 원 정도 됐을 우선주요? 건데요. 네. 지금 17만 원 된 거죠. 연초에는 10만 원 했었는데 10만 원 근처였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11,500 얼마인가? 배당을요? 배당. 배당을. 네네네. 현대차 EUB가 17만 원입니다. 현대차는 EUB를 제일 많이 보니까 거래가 많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 이번에 배당을 분기 배당을 500원씩 늘렸거든요. 네. 올해는 또 더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지금도 한 17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한 분기별로 1,500원 더
붙여줬다 생각해서 13,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해당 수익률 자체가 작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급하게 이제 달려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예. 좀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동차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사족인데 사족인가 첨언인가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도 얘기가 쭉 되잖아요. 자동차들도 가야 될 길이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좀 자동차나 부품하고 좀 결이 다른 뭐 주로 이제 반도체 이 제조라 칩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네. 근데 좀 보면 뭐 소위 칩자 붙은 기업들 이런 쪽도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일부 기업은 아마 그 해외 글로벌 그 전기 자동차 회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면 아니면 구체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있을 건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올해 크게 흑자가 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적자 구조는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주가를 좀 저렴할 때 그런 것들은 아마 기사나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어디랑 어디가 협업을 하고 있다. 이거 개별 종목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업체명을 그렇죠. 말씀을 예.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음. 그냥 나도 자율주행 쪽에서 어쨌든 편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대그룹 내에도 오토에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엔 넥스트 칩 얘기하시더라. 텔레칩스, 칩셋미드, 소위 칩자 붙은 이런. 근데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 이들 업체가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업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웬간한 내연기관의 과거의 밸류체인에 있던 사실 부품주보다도 주목받을 포텐은 있는 네, 쪽이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사이드로 좀 여쭤봤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